법무부에 도착한 시각이 아까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네. 검사님께서 법무 출입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게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저는 그냥 네. 그 시계를 네. 제대로 네. 보질 않고 네네. 그냥 계속 네네. 제 아이가 깨운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나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시간이 00시 09분이니까 그걸 이렇게 네. 역산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긴 좀 차이가 있는데 춤에 사세요? 그 법무부가 가는데 야간에는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40분 정도. 40분 예, 정도, 약 40분 정도. 그런데 댁에서 출발하실 때 아드님으로부터 그 계엄 포고령의 내용을 듣고 계엄 포고령의 하시던 내용이라기보다는 겁니까? 네. 영장 없이 체포도 한다는데라고 네네. 얘기했던 건 맞습니다. 영장 체포도 한다. 네. 그럼 계엄 포고령의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계엄 포고령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한테 계엄 포고령 내용을 들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들한테 들은 거 그건 분명합니다. 아들 제가 출발한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도 네네. 아들이 분명히 아빠 영장 없이 체포도 한다는데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럼 아까 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엄 포고령 제1호가 그 당시 계엄 사령관이 23시 23분에 발표를 해가지고 네, 23시 26분에 뉴스에 속보로 뜹니다. 네, 그리고 23시 28분에 조선일보의 인터넷 뉴스로 뜹니다. 네. 그리고 실제 YTN이라든지 이런 방송에서는 23시 30분 이후에 방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 지금 정인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23시 30분 이후에 아들로부터 그런 내용을 듣고 지금 출발하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아들한테 들은 거는 포고령의 내용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네.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도 한다 그러는데 아빠 가지 마시죠. 요게 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게 네. 지금 그 포고령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포고령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포고령을 보고 얘기했겠지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아까 저님께서 지금 이 법무부에 총 계셨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있었던 시간은 저로서는 한 15분 남짓 정도라고 15분 남짓 정도. 예. 좋습니다. 아까 정님께서 3-3 상황 관련해 가지고 정님께서 사표를 쓰시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2024년 12월 4일 00시 09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님은 그 스마트워치를 써가지고 정확한 시계를 보신 건가요? 저는 항상 보면은 이 스마트워치이고 예. 항상 보면은 여기에 그 초침 나오는 바늘 옛날 구시계처럼 해놨기 때문에 네. 그 바늘이 보입니다. 아 예. 정확한 시각을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3-38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저님께서 그 이제 신용의 교정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증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하고 회의실 나간 이후에 누군가 포고령이 떴다고 해서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간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포고령이 한 번 딱 발표된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던 건 맞지요? 저는 그거는 가면서 뉴스를 통해서 그건 본 거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건 맞는데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예, 뭐 어쨌든 계속 방송이 되고 있었겠죠. 계속 반복해서 방송을 했잖아요. 예, 방송이 됐겠죠. 그건 저는 맞죠. 집에 가면서도 들은 적은 있으니까 그건 맞겠죠. 그래서 그 포고령이 그 당시에 그 회의하던 그 간부들이 회의하다가 누군가 포고령이 떴다 그래가지고 그때 확인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명이 있거든요. 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 저기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있었던 대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포고령이 유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는 걸 잘 모르신다는 거네요. 저는 그 부분에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네. 아까 정의님께서 그 회의 3-39항 관련해 가지고 회의실을 나간 것이 한 자정 무렵이 되는데 사직서를 천천히 써가지고 한 5분 가량 소요되었다. 오랫동안 직원들하고 좀 악수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12시 09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합니까? 좋습니다. 4-1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기 아까 그 사직하신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2024년 12월 4일 날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12월 12일 날 굿모닝 충청은 다른 데서 인터뷰한 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거 아닙니다. 아, 직접 한 거 아니시고. 예. 그럼 그 이후에 MBC 이외에는 인터뷰 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MBC 말고 다른 것들은 뭐 보도한 거 많습니다. 아, 인터뷰 많이 하셨습니까? 인터뷰한 거 뭐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 정도. 전화 인터뷰 하시고. 예. 그럼 주로 어디 하고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뭐 전화 온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네. 뭐 MBC도 있었고 그때 네. 당시에 뭐 KBS, YTN 뭐 제가 사직서 냈다는 얘기 듣고 연락이 새벽부터 계속 와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굉장히 유명하게 되셨네요 그때. 그래서 많은 기자들한테 연락을 받으시고 인터뷰를 하셨네요, 그죠? 유명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저 어쨌든 인터뷰 요청이 많았죠. 지금도 인터뷰를 하십니까? 앞으로 인터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에 같은데 가셔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패널 같은 것으로 출연 많이 하고. 아니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 앞으로 계획이 있으냐고 묻는 겁니다. 뭐 이 사건 관련해서 묻는다면 제가 뭐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고 네. 뭐 얘기를 안 할 이유는 네.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상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아까 1항은 아까 말씀하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바꿔서 묻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2024년 11월 3일 밤에 사표를 제출하셨다는데 원래 증인의 그 감찰관 임기 만료일자는 언제였습니까? 2025년 7월 5일입니다. 2025년 7월 5일. 그러니까 결국 한 7개월, 한 6개월 남짓 이렇게 먼저 사표를 내신 거네요, 그죠? 뭐 7개월 7개월 정도 됩니다. 되고 그래서 내심이 굉장히 좀 마음도 좀 상하셨고 그때 좀 분하셨고 또 아까 좀 흥분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아까 않습니까? 저 차관한테도 얘기했다시피 네네. 2월 달에 어차피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데 연루돼 가지고 괜히 이상한 소리 듣는 게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증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증거기록 5,894면 제시하겠습니다. 이 증인 진술을 보면 증인은 2024년 11월 30일 22시 40분경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 전부터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를 내시기로 하고 지금 법무부로 가신 건 맞죠? 집에서부터 가가지고 사직서 사실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러다가 가가지고 얘기라도 듣고 사표 내는 게 맞겠다고 싶어서 애한테 아빠 가가지고 사표 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가 말렸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가부회에 갔더니 뭐 역시나 생각을 바꿀 만한 사정이 아니라가지고 여하튼간에 댁에서 사표를 내기로 당당하게 결심하시고 법무부에 가셔가지고 사표 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2-1항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네, 3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생략하겠습니다. 자, 12월 3일 간부회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증인 진술인데 혹시 증인 기억나시는가 해서 다시 이제 한번 보시죠. 증거기록 5,895에서 5,896면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미술권 부분. 네. 예, 그 다음에 이 부분. 네, 다 봤습니다. 네. 이 증인 진술을 보니까 제가 말이 맞는지 한번 증인 한번 보세요. 하여튼 피고인이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고인이 불쾌한 표정을 지은 이유가 증인이 장관님 혹시 이 회의가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하면서 증인이 그 상급자인 피고인의 회의 중에 말을 끊어서 혹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그 느낌을 안 받았습니까? 말을 끊은 건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끊어서 화가 났는지라고 네. 다른 데에서도 네. 말을 끊어서 화가 난 건지 아닌지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단순하게 그 상황이 네. 말을 끊었다라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바로 질책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네. 저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을 끊어서 화가 났는지라고 비웃듯이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피고인이 그런 생각을 그래요?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게 그겁니다. 그겁니까? 좋습니다. 4-1 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 피고인한테 증인 들어가셔가지고 네. 장관님 비상계엄에 찬성하셨습니까? 또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왜 안 물어봤습니까? 좀 물어보시지 그랬습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경황이 많지 않았고요. 많다. 예. 그 뭐 좋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니까 됐습니다. 나름 생각이 저도
재판장님 끝까지 제 의견을 얘기하고 네, 싶어요. 말씀하시죠. 예? 네. 그 저로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국무위원이시니까 용산 회의도 다녀왔다고 했고 법무실장이 그 기조실장이 용산 회의도 다녀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뭘 물어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물어봤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저희는 피고인한테 계엄 관련 지시는 일체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네. 증인 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날 그날 지시받은 건 없지만 없다. 없으면 됐습니다. 없다. 아닙니다. 이것도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증인 묻는 말 좀 답을 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셨습니다. 뒤 질문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질문이 왜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니,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짧게 허락해 주시죠. 하시죠. 아마 지금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건 질문 좀 있게 된 시간 것입니다. 때문에 하신 네. 것 같은데 예. 네. 짧게 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계엄과 관련된 지시나 명령이 앞으로 있더라도 네. 전혀 따를 생각이 없고 후속 조치에는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계엄 관련 지시 증인한테 한 적이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제가 네.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네네, 좋습니다. 증인 아까 그 회장 지금 나온 시간 그랬는데 회장에서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한 시간하고 안에 회의지역 아까 가서 뭐 자료도 비켰다고 그러고 하셨는데 그 회장이 그래서- 있었던 시간은 기껏해야 뭐 30초 남짓 아닐까 싶습니다. 30초 남짓이다. 그러면 아까 다시 왔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00시 09분에 제가 네. 쓰고 나서 다시 네. 들어간 시각이 한 그때는 얼마 정도 계셨습니까? 제가 바깥에서 있었던 시간이 제 아니 기억- 그 회의장 안에서 이렇게 있었던 시각이 얼마나 됐냐입니다. 그건 10초 남짓입니다. 10초. 그럼 다 합해가지고 한 증인 한 40초 정도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안에서 네, 잘 모르신다는 거죠. 있었던 일을 모르겠다고 네, 분명히 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1항은 증인이 모른다는 걸 생략을 하고요. 이걸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증거 기록 14,131면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검사님께서 좀 힌트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증인 한번 보세요. 증인 그 12월 4일 날 00시 05분에 법무부에 이렇게 입문을 하셨죠? 예, 뭐 저 기억에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어 있네요. 예. 그다음 법무부 나간 시각은 언제쯤 된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니까 12분으로 나오네요. 네.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2024년 12월 4일 00시 5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00시 12분 나가셨어요. 불과 7분 계셨거든요. 네. 7분. 그런데 지금 그 1층에 출입해가지고 네. 엘리베이터 타고 아까 법무부 차관 만나셨다 그랬죠? 네.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법무부 회장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초, 1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분 정도. 아까 증인께서 지금 그 사실 썼는데 한 5분 걸리셨다고 그랬죠? 네. 5분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내려와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또 내려오시면 한 거기 한 1분 걸릴 거 아닙니까? 1분까지는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한 1분 그러니까 뭐 한 5분 정도 제가 장관 회의실에 있었던 게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증인 아까 말씀하신 걸 이제 검사님이 고쳐주시긴 했는데 증인이 지금 시각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아까 00시 09분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 어떻게 12월 4일 날 00시 지금 12분 나오셨단 말이죠. 그죠? 네. 5분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00시 9분 그 안에 들어가 있긴 해요. 예. 그런데 하여간 짧은 시간에 계셨고 회의장에서는 불과 약 한 40초 이제 합해가지고 그래서 회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상황은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걸 분명한 거죠. 그만큼 어떻게 네.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길게 느껴졌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7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자, 증거 기록 5,898면에서 5,899면 제시하겠습니다. 이 증인 진술인데 보면 증인이 늦게 도착해서 회장은 머문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보니 당시 회의장에서 박성현 장관이 검찰국 과장들에게 그와 같은 질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래서 그 회의장에 검찰 과장들이 참석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증인이 추측인 것이죠. 예, 저 네. 부분은 제 추측입니다. 네. 증거 기록 5,899면 5,900명 제시하겠습니다.
그것도 증인 진술인데 한번 보세요. 네. 예, 봤습니다. 네, 다 보셨고요. 그다음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봤습니다. 개연성이 커 보인다. 이것도 증인 다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측으로 얘기했고 어쨌든 그때 네.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네. 나중에 다시 두 번째 들어갈 때까지 시간 그리고 그 당시에 피고인의 표정이라던가 말투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들은 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해서 제가 얘기한 제 그게 추측입니다. 증인의 추측이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5-7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다시 8항도 아까 증인께서 출입국 본분론이라는 말 말고는 모르신다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고. 아까 증인께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를 중에 증인에게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준 간부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다고 네, 아까 그런 간부는 말씀드렸습니다. 없었죠. 제가 그런 네.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물어보지 못했다. 않았기 때문에 네, 듣지 못했다. 못했습니다. 예, 듣지 못했다. 좋습니다. 아까 검사님도 조금 제시를 하시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거기록 325면 이건 배상업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의 진술입니다. 그럼 뭐 증인께서 잘 모르시는데 한번 보시죠. 이 배상업 씨가 지금 증인께서 가니까 출입국 본부는 하는데 그때 그 당사자인 그 배상업 씨 이야기입니다. 보면 장관님이 법무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장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 질문하신 게 있잖아요. 저는 혼란스러운 네. 모습을 본 적이 없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아니, 없습니다. 좋아요. 뭐 다른 간부들이 진술 한번 보시고 증인 한번 의견을 듣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증거기록 895면 요거는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의 진술인데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당시 간부들 이야기는 굉장히 장관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지금 저기는 모르시는 거죠. 제가 목격한 바가 없는 없다. 내용이라서 네네, 전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씀드릴 좋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정의께서 그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의의 뭐 추측 내지는 판단 추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라고 하시면 제가 왜 네.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피고인이 간부회의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잘 챙겨라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지금 여러 간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정의는 모르시죠? 저는 모릅니다만 그 모르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니 모르시면 됐습니다. 불법적인 상황이라면 매뉴얼을 챙기는 것 자체도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께서 모르시면 만약의 경우에 불법적인 잠깐만요, 상황이라는 대한 정인. 인식이 있으면 정인. 매뉴얼을 챙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인 아니고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정인께서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면 되는 것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자꾸 말씀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측이나 제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저도 그렇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정인 제가 그럼 그 자리에 자, 정인. 녹음기라도 갖고 들어갔어야 됩니까? 잠깐만요. 아니 정인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정인은 지금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정인이 뭐 하는 분입니까? 정인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이죠.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은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정인은 경험한 거 이외에 추측이나 자기 정인의 판단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판단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한번 다른 간부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아는 보세요. 한 최대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거는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의 법무실장의 진술이고요. 국정국장입니다. 보게 되면 주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5,783면 이건 임세진 검찰과장 진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 뭐 증인은 뭐 그의 간부들한테 아까 전혀 들었지 못했다고 그랬죠. 알고 계시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다 하나도 간부들이- 없는 것이 네. 아니라 제가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 안 들으려고 들었습니다. 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까 지금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진술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엄 때 법무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뭘 구체 지시를 한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로 지금 다 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안 본 건데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건데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 하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네네. 의견을 대답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네. 정의는 모르는 사항을 안 물었겠습니다. 모르시는 걸 자꾸 추측하시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에 네네. 안 네네. 본 겁니다. 네네. 분명 안 들은 아니, 거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알겠습니다. 자리에 됐어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못 들은 네네. 것이 아니라 네네. 있기가 싫어서 나왔기 때문에 안 들은 겁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뭐 다른 진술자 진술 생략하시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네. 요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서울신문 기사가 있어가지고 요 서울신문 기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아까 그 충청 기사하고 비슷한데 취재가 비슷해요 보면. 이 정인이 이렇게 기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아까 이렇게 말한 취지는 아니다고 저렇게 말씀하시겠는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제 의견 아닙니까? 네, 좋아요. 제가 저걸 목격했다고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뭐 정인의 이제 판단이네요, 그죠? 정인의 제 목격은 의견, 아니고 예, 의견이고 판단과 좋습니다.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네, 정인의 의견이고 판단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직접 정인님께서 회의에 안 들어가셨는데 그 의견 판단을 결국 정인이 추측하고 정인이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네, 그 근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저렇게 의견을 얘기한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기본적으로 계속 또 얘기할까요? 네, 아니 됐습니다. 요 다음 정인 재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자, 정인 아까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정의심사상 5-1항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인은 수사기관 및 언론 인터뷰에서 피고인 박성재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린을 위협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피고인 박성재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린을 위협하다는 걸 충분히 인식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무슨 제가 아까 것을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텔레비전 보고 네, 네, 그냥 실체적인 요건이 흠결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법대 안 나왔는데 네,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네네. 비상계엄이 선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의 흠결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장관의 경우에는 용산의 회의를 참석했을 것이고 그 장소에서 이것이 실체적으로 형식적인 요건, 국무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논의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목격했을 사람이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면 그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저렇게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의견이다. 네, 좋습니다. 재판장 이상입니다. 단편적인 거 하면 되죠. 네, 그러시죠. 네.